여기 보이는 분들 공통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약간 예상 가는 거 있으신가요? 역사 속 위인 뭐 이런 말 있고 또 잘 모르시겠죠? 그냥 바로 어 네, 여기 공자님은 좀 약간 아, 네, 뭐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은 바로 사주와 주역에 능통했던 사주와 주역점의 대가였습니다. 예. 사주 주역 덕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실제 이순신 장군이 뭐 전술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전쟁 날짜를 정하는 것까지 주역점에 의지했다라는 게 사실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공자 또한 이 역학을 배우고 나서는 단 하루라도 점을 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고서에 남아 있거든요. 되게 의외지 않나요? 그죠? 되게 철학적이고 막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미신에 가까운 거를 이렇게 했던 분이라고 하니까 좀 저는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집이 굉장히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단칸방도 아니고 그 방 하나를 슬레이트로 이렇게 발로 치면 부서질 수 있는 벽 있죠? 그걸로 쪼개놨던 방칸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혹시나 내가 이런 걸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점점 빠져들고 그 매력에 제가 푹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평범한 공대생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공학 수업 시간에 전공 서적 안에다가 사주 타로 책을 몰래 훔쳐보다가 교수님한테 걸렸는데 눈빛이 이 새끼 뭐야?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공학과 이런 사주 주역은 좀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도 야, 뭐 뻘짓하냐? 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점점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무시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점점 하나 둘씩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을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나 고민이 있는데 좀 하나 봐줄래? 저를 무시했던 그 친구가요. 그렇게 점점 상담에 부탁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제 직업이 됐고 지금은 현재 7년 차 역술인이 됐습니다. 네. 남들은 보통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저는 제 길을 정말 운이 좋게 찾은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남들과는 다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건 편견과 관련된 건데요. 보통 역술이 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보통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굿하고 실제 여기 보면 뭐 계량한복 그리고 뭐 코수염, 뭐 턱수염, 뭐 귀수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런 직업은 전통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기, 영감, 촉 이런 것들로 때려 맞춘다 그러죠. 그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와 같은 어떤 사주나 명리학을 통한 이 주역을 통한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 역학자, 역술인은 예전 조선시대 때 성균관에서도 학문으로 쓰고 관리로 채용할 정도로 그냥 미래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처세가 필요한지를 지금 내가 알아야 될 지혜로서 쓰는 그런 학문이었죠. 저는 그런 걸 얘기해 드리는 직업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별로 이것의 차이를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오해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압박하는 편견들은 하나 둘씩 늘어났습니다. 그 편견의 역사 지금 한번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소개팅을 한 당일날에 제 직업을 얘기한 순간 바로 바람을 맞았어요. 뭐 슬펐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 가족한테 의지하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이 사실 오빠 나도 오빠 얘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쪽팔릴 때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의 상처가 진짜 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소개를 받고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어려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내 아들보다도 어린 사람한테 내 뭔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럴 수 있어. 저는 20대잖아요. 한참 또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밤사를 갔습니다. 밤과 음악 사이 다들 아시나요? 밤과 음악 사이 아시죠? 네. 그때 제가 한참 리듬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힘드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와서 저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길래 도남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무슨 일 하세요? 이때 여기 있는 마이크 임팩트 한동원 대표면 네, 강연 기획자입니다. 무슨 일 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피치 강사님이면 진짜 재밌는 일 하시네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역술인이요. 네? 그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친절하게 역술인이요라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네? 네? 이렇게 리듬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진짜 내 일을 그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진짜 저는 별의별 노력을 다하기로 밤과 음악 이 사이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런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를 되게 의심을 품고 오는 분들의 마음부터 열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책 진짜 덕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역술인 이성민입니다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예요 운명 디자이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조각가예요 운명을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조금 과하게 좀 세련되게 좀 많이 좀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의 절정이 바로 작년 골든마이크 6 지원이 바로 그것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때 예선까지 올라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진짜 내가 운명 디자이너로서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좀 세련되게 과하게 저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바로 이런 질문들이 날아왔어요. 그 일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직업 아닌가요? 그때 사실 조금 약간 많이 당황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나를 세련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포장들이 사실 의미가 없었고 어쩌면 PT를 더 잘했다고 해도 이런 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대중의 시선이구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편견을 부수는 것은 원자를 부수는 것보다 어렵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편견을 부수겠다라는 걸 내려놓고 그냥 편견과 친구 삼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냥 제 일의 본질, 내가 사랑하는 일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왜 좋아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직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2만 개의 인생에 2만 개의 정답이 존재하더라고요. 정답이라는 건 절대 단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건 지위, 여야, 뭐 어떤 높이와 어떤 직업을 막론하건 진짜 사람들은 너무나 다 하나같이 찌질한 거예요. 진짜 사람들의 속내를 듣는 직업 아니겠어요? 진짜 안 찌질한 사람이 없다는 걸 배웠어요. 누구나 진짜 자기 어느 정도 질투하고 어느 정도의 관심 받고 싶고 또 과한 건 싫어요.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람들은 절대 정말 쿨하지 않고 쿨한 척을 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여기 저처럼 그냥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사회적인 시선에 휘둘려서 좀 하지 못했거나 눈치 봤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눈치 그냥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눈치 보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 이야기의 모든 시작은 여기 있는 수많은 공식이 적혀 있었던 공학책이 아니라 여기 출발 사주 명리여행 이 책 한 권이었거든요. 저의 이 이야기는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제가 Believe Your Story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7년 동안 숱하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저는 점점 저의 이야기를 믿어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간다는 것
그게 저는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